안녕 여러분, 선민의 혼술 토크입니다. 이제 진짜 가을이 온 것 같아요. 맨날 계속 지긋지긋하게 덥다가. 그래서 오늘은 가을맞이 독서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소설 2권, 그리고 수필 하나를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사전에 제가 책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잘 읽은 책 리스트와 저의 리스트를 모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을 많이 알게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맥주 한 캔 해볼까요? 오늘은 낮맥주예요. 그리고 이거는 GS25에서 혼술 안주로 나온 것 같더라고요. 요새 이런 게 진짜 잘 나오더라. 궁금해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마셔보가요? 오늘은 맥주와 책 사이의 혼술 토크입니다. 여러분 짠! 음, 햄콘 치즈가 딱 느껴지는 맛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나의 눈부신 친구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엘레나 페란테가 지은 책인데요. 이탈리아 나폴리 출생의 작가예요. 근데 정말 화려한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는 책이거든요. 뭐 맨부커 이름은 들어봤잖아. 뭔가 책계에서 책계가 아니라 뭐라 그래? 그 책 문학계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상 이름이라는 거는 익히 들었잖아요. 맨부커 인터내셔널상 노미네이트, 2016년 타임지 선정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아마 이 작가분이 뽑히신 것 같아요. 2015년 이탈리아 스트레가상 노미네이트, 타임지 선정 올해 최고의 소설 1위, 가디언지 작가가 선정한 올해 최고의 책, 2015년 BBC 선정 올해 최고의 소설. 이 책은 제가 트레발이라는 독서 모임에 나갔었거든요, 최근에. 근데 거기서 읽게 된 책이에요. 독서 모임 특성상 한 달 안에 이 책을 다 읽고 와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너무 두껍고 이게 거의 진짜 개두꺼워요. 소설 중에서도, 장편 소설 중에서도 거의 450페이지예요. 등장인물이 개 많아요. 이 앞에 이 몇 장이 다 등장인물 설명이에요. 이런 책이 뭐가 있죠? 해리포터 있잖아. 해리포터도 등장인물이 많아서 제가 읽다 말았거든요. 특히 외국 이름은 여기도 엘레나 그레코, 돈 아킬레 카라치, 스테파노 카라치 막 등장인물 이름이 이래요. 그러니까 읽기가 딱 싫어지잖아. 그래서 앞에 몇 장 읽다가 계속 뒤적거리면서 이 사람이 누구지? 막 이러다가 거의 그 당시에는 읽지를 못했었는데 그 모임에 이 책을 읽고 나온 사람들이 너무 책이 재밌어서 이게 총 4부작이에요. 나폴리 4부작인데 이게 1권이고 이거를 다 읽고 싶으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런 게 있잖아, 심리가. 사람들이 너무 다 재밌다고 그러고 특히나 그분들은 독서에 되게 조예가 깊으신 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나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진짜 극찬하는 책이라면 진짜 재밌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약간 그 사람들의 생각에 동의하고 싶은 그런 약간 묘한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진짜 마음을 굳게 먹고 읽었어. 그냥 참고 읽었어요. 앞에 몇 장을.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진짜 제가 느낀 게, 와, 다 읽고 나서 이래서 해리포터가 그렇게 인기가 있었던 거구나. 등장인물이 많아도 읽다 보니까 그 많은 등장인물들이 서서히 제 머릿속에 이미지로 자리 잡게 되면서 머릿속에 점점 그려지는 거예요. 이탈리아의 그 나폴리라는 마을이 나오거든요. 그 안에서 각각의 그 집의 뭐 부모 그리고 자식 간의 그 모든 관계들, 이웃들이 다 나와요. 주인공뿐만 아니라 이웃들의 모습 하나하나가 어떻게 변화가 되어가는지도 너무 흥미롭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장편 소설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 첫 번째 소설이에요. 이 책은
두 여자의 우정의 일대기인데요. 이게 나폴리 4부작인데 1권이거든요. 1권은 유년기를 다뤘고 2권은 뭐 청소년기, 3권은 뭐 약간 장년기, 노년기 약간 이렇게 정말 일대기를 그린 거예요. 근데 이 책이 진짜 흥미로운 게 여자 두 명의 우정을 그냥 잠깐의 우정을 그린 것도 아니고 어릴 적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의 그 우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도 신선한데 이게 제가 진짜 재밌다고 느낀 게 우리가 한 번쯤 느껴봤을 만한 그 친구한테 느끼는 그 미묘한 질투심과 약간의 그런 박탈감, 그러면서도 그 친구에 대한 그런 호감, 이런 것들을 정말 잘 담았어요. 왜 우리도 약간 절친이라도 그 절친이 정말 정말 좋고 서로의 어떻게 보면 서로의 장점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게 친구 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얘는 정말 이런 재능이 있구나. 얘 이런 모습이 정말 예쁘구나. 이런 거를 친한 친구로서 옆에서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내 친구에 대한 장점을 잘 발견하지 못해도 나는 그 누구보다 얘가 가진 장점, 얘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거지. 근데 그와 동시에 그 친구가 그런 장점을 막 빛을 발하면서 내가 잘 못 나가고 있을 때 잘 나가고 있으면 또 뭔가 그 뭐를 기쁘면서도 박탈감을 느끼게 되고 약간의 묘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느껴지고 그런 시기와 질투를 느껴 하는데 자신에 대해서 별로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또 자존감이 내려가고 또 어떨 때는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내 친구보다 조금 더 잘 나가게 되는 시기가 있어. 그런 시기가 오랫동안 친구를 하게 되면은 친구 사이를 맺다 보면은 발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 때는 그런 거지. 학생 때는 내가 더 공부를 잘했는데 나중에 사회인이 되니까 쟤가 더 잘 나가. 아니면 뭐 연애를 할 때 나는 막 남자도 막 별로 못 만나고 이러고 있는데 내 친구는 너무 결혼을 잘했어. 약간 이렇게 그러다가 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남자랑 연애를 하는데 그 결혼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 친구가 내가 연애하는 모습을 또 이번엔 또 걔가 날 부러워해. 이러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나이를 먹음에 따라서 서로의 상황이 바뀌면서 그거에 따라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절친인데 서로가 서로를 어떤 식으로 의식하고 어떤 식으로 그런 의식을 통해서 자기 발전을 하기도 하고 시기, 질투를 하기도 하고 또 그 질투를 통해서 또 어떻게 또 성장을 하기도 하는지 또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정말 아름답게 봐주는지 또 어떤 식으로 서로가 서로의 단점을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그런 그 친구 사이의 미묘한 감정을 정말 잘 담았어요. 근데 그런 소설은 처음 읽어봤거든요. 근데 그 묘사가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 나폴리의 상황이 이게 그 실제 그 나폴리의 예전 시대 상황을 되게 잘 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승연의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게 그 HBO 드라마로도 나왔어요, 제작이. 그래서 그 조승연의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 소설하고 그 드라마를 다뤘거든요. 그 나폴리 시대 상황을 굉장히 잘 다룬 문학 중에 하나라고. 근데 그 시대 상황이 굉장히 암울해요. 그래서 주인공이 레노랑 릴라 이 두 명인데 레노는 되게 평범한 집안에 그냥 좀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인데 머리가 좀 좋아. 근데 릴라는 집안이 조금 별로야. 가정 환경이 좀 별로예요. 부모님이 조금 못났어. 근데 릴라는 너무 똑똑한 거죠. 근데 재수가 없다? 재수가 없지만 너무 똑똑하고 이 레노라는 애가 보기에는 얘가 너무 빛이 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어. 집도 별로, 집안도 별로고 그냥 생긴 것도 그냥 그렇고 그냥 똑똑해서 지잘난 맛에 사는 여자일 뿐인데 레노의 눈에는 빛나는 눈부신 재능을 가진 아이인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레노가 일찌감치 알아차렸던 것처럼 이 릴라는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똑똑하고. 그래서 점점 멋지게 성장을 해요. 근데 집안 환경이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정 환경에 발목 잡혀가지고 자기의 재능을 펼치지 못하는 그런 아이예요. 근데
그 레노라는 애는 평범하지만 머리는 나쁘지 않다고 했잖아. 근데 걔도 이 릴라의 이런 눈부신 재능을 부러워하면서 자기도 뒤처지고 싶지 않아서 혹은 이 아이가 너무 아름답고 부러워서 그걸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지. 따라잡으려고. 그러면서 릴라만큼이나 혹은 또 그 이상으로 계속 발전을 해가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레노,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평범하게 느껴질 만한 캐릭터인 레노를 또 릴라는 얘를 보면서 또 부러워하고 동경하고 이 얘를 또 눈부셔해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가장 눈부시게 생각을 하는 존재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서로의 가장 별로인 부분도 정확히 알고 있고, 그래서 잘 되면은 서로 정말 기뻐함과 동시에 약간 빈정상해하면서 서로의 성공을 살짝 깎아내리는 듯한 그런 발언을 살짝 하고 토라지기도 하고 약간 이렇거든요. 그 심리를 진짜 잘 담았어요. 그리고 여기 등장인물이 진짜 많다고 했잖아요. 이 등장인물들도 다들 그 캐릭터가 읽으면 읽을수록 강화되더라고요. 이 주인공 둘만 성장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얘네랑 같이 학교 다니는 그 나폴리 친구들도 같이 성장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드라마로 만들어진 이유를 알 것 같은 게 보면은 책이 읽다 보면은 진짜 머릿속에 되게 잘 그려져요. 그러니까 약간 드라마를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 정도거든요. 딱 이쯤에서 뭔가 클로즈업 하면서 이 대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정말 상황이 정확히 그려지게끔 하는 그런 묘사와 임팩트 있는 대사. 이런 거를 진짜 잘 써서 잘 표현하셨더라고요. 정말 소설 읽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놀라게 되는 장면도 있었고, 공감이 돼가지고, 약간 부모님에 대해, 약간 부모님에 대해서 묘사하는 것도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그만큼 부모님처럼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약간 그런 마음들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렇게 조금이라도 좀 느껴봤을 마음이라 그런지 되게 와닿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진짜 약간 반전 포인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거를 봤을 때는 진짜 약간 좀, 머리가 이렇게 댕 하는 그런 거를 책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느껴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추천합니다, 이 책. 그래서 지금 저는 어린 시절 부분을 읽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클까? 전 지금 30대잖아요. 30대 때는 또 환경이 달라질 텐데 거기에 또 이 우정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까? 또 아줌마가 돼서는 또 아이를 낳고 나서는 또 어떤 식으로 또 영향을 받을까? 이게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주인공들의 미래가. 음. 그래서 진짜 장편을 읽는 재미를 제대로 느끼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에세이 형식인데요. 좋은지 나쁜지 누가 아는가 류시화 시인의 책입니다. 류시화 시인은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어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텐데 이 책은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독상을 받을 만큼 초등학생 때 책을 많이 읽는 아이였거든요. 글짓기 대회에서 상도 받았었어요. 그렇게 책을 좋아했는데 이제 크면서 유튜브 막 이런 영상 매체들로 인해서 점점 책과 멀어지면서 책을 안 읽다가 최근에야 다시 이렇게 책에 빠지게 됐는데 책을 멀리 할 때도 뭐 약간 삶의 길을 모르겠다? 내가 지금 방향을 너무 잃었다? 할 때면 그냥 저도 모르게 서점을 갔었거든요. 서점에서 어떤 식으로 제가 좀 머리를 좀 식혔냐면 서점에 이렇게 가판에 책들이 다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쭉. 그러면 그냥 표지나 제목 이런 걸 보면서 쓱 걸어다니면서 끌리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앞에 몇 장을 읽는 거지. 근데 그렇게 머릿속 가득 고민이 있을 때 그냥 랜덤하게 어떤 책을 봤는데 거기에 구절이 지금 내 상황에 너무 맞는 말, 너무 도움이 되고 뭔가 이렇게 실타래를 탁 풀어주는 듯한 그런 문구가 딱 첫 소절에 쓰여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되게 기분이 좋거든요. 근데 약간 매번 서점에 갈 때마다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본인이 힘들 때 자기가 필요한 게 뭔지를 본능적으로 찾는 거 아닐까? 그 수많은 책 중에서 본능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문구를 갖고 있는 책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가 발견한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 책도 앞부분 몇 장을 그냥 읽다가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말들이 많이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사고서 제가 그 유럽 여행, 2022년도에 갔던 유럽 여행에서도 이 책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렇게 그냥 좀 마음의 위안이 필요할 때만 살짝살짝 펼쳐보기만 하고 막 열심히 읽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보다 말다 이러다가 요새 조금 책 읽는 순간이 가장 고요하고 머리가 좀 맑아지는 기분이 들어서 의식적으로 책 읽는 시간을 비워놨거든요. 그때마다 이 책을 읽었는데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제가 다 인덱스를 붙여놨어요. 예전에는 책 읽다가 마음에 드는 구절이 나타나면 그냥 이렇게 줄을 쳤었는데 그 줄 치는 게 좀 아쉬웠던 게 내가 그 옛날 그 책을 꺼냈을 때 내가 어떤 부분에 줄 치면서 분명히 이 책을 읽으면서 내가 되게 감명받았었는데 그 감명 부분이 어디였지? 잘 못 찾겠는 거야. 막 따라라라 해가지고 여기 줄친 부분 아닌데 막 이러면서 찾았거든요. 근데 그 독서 모임에서 책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이 그 회원분들한테 요런 인덱스를 선물을 해주셨어요. 근데 갑자기 줄친 부분에다가 이 인덱스를 붙이면은 바로바로 내가 감명 깊게 본 부분을 펼쳐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친구한테 선물 받은 책갈피에다가 이 인덱스를 붙였어.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끼워놓고 아침이나 뭐 버스에서 지하철에서 읽으면서 줄치고 나 인상 깊은 부분이 있으면 줄치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책을 빨리 읽는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한 문장이 굉장히 마음 깊이 와닿는다 하면은 그 문장에서 이렇게 되게 오래 멈춰 있거든요. 그게 그 영상 미디어랑은 다른 것 같아요, 책이. 영상은 이렇게 보고 있으면 약간 내 시간이나 내 생활이 좀 지워지고 그냥 그 영상만 존재하는 느낌이라면 책은 책이랑 내가 같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읽다가도 언제든 멈춰서 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게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책은 이 시인이 류시와라는 시인이 막 인도에서 명상하고 요가를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막 자기 훈련하시고 수련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나약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갈대같이 흔들리는 사람이 그 누구보다 갈대같이 흔들리는 타인의 마음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그렇게 마음이 연약한 사람을 어떤 말로 다잡게 해줄 수 있는지, 어떤 말로 위로해줄 수 있는지를 굉장히 잘 알고 쓰신 책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흔들릴 때마다, 지혜가 필요할 때마다 이 책을 보면은 여기에 정말 그 연약한 제 자신한테 힘을 주는 문구가 항상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 봐. 지금 딱 펼쳤는데 지금 제가 한 말이 딱 나왔어요. 자기의 제자 중에서 굉장히 나약해 빠지고 이 사람이 수련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이자에게도 희망은 있다. 나는 연약하고 정말로 연약하고 말할 수 없이 최고로 연약했다라고 고백한 이가 바로 붓다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 친구의 연약함 역시 무한한 가능성의 토대라는 것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런 부분을 읽으면서 그 유명한 붓다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최고로 연약했다고 생각했구나. 그 위대한 사람도 이렇게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다면 나도 내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붓다처럼 훌륭한 업적을 이룰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충분히 잘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처도 연약한데 내가 연약한 건 당연한 거지 않겠어 하면서 내가 나를 나약하게 생각하는 게 약간 좀 대수롭지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디에 줄쳐놨냐. 미국 시인 마야 안젤루는 썼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과 당신이 한 행동은 잊지만 당신이 그들에게 어떻게 느끼게 했는가는 잊지 않는다. 나 자신이 실제로 누군가인가는 감추거나 꾸미는 것이 불가능하다. 나는 부지불식간에 그것을 드러내며 내가 주장하는 사상이나 철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이 나에 대해 가장 잘 말해준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가장 진실된 나의 모습에 가깝다. 이 부분도 제가 줄쳐놨거든요. 그래서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나는 무엇을 하고 있나. 그게 진실된 내 모습이다. 라는 부분을 보고 아무도 보고 있지 않는 이 방에서 나는 뭐를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또 한참 이 문장에서 멈춰서 해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김이나의 라디오나 김창완 라디오 비밀보장 이런 라디오 팟캐스트 이런 것들을 틀어놓고 제 할 일을 하거든요. 아니면은 그냥 누워있거나 막 릴스 이런 것들을 끝도 없이 보다가 후회하고 초라해지고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마음이 힘들 때면 나는 라디오를 킨다.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안정을 얻는다. 그 이야기가 별게 아니어도 그냥 이야기만 된다. 하면서 예를 들어 김창완이나 김이나 라디오 같은 이렇게 적어놨거든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적어놓고서 내가 진짜 그냥 사소한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안정감을 되찾는구나. 막 별로 엄청난 이야기가 아닌데도 그냥 사람들이 뭐 자기 오늘 뭐 애를 유치원에 보냈는데 라든지 뭐 지금 운전하는데 길이 막히고 오늘 뭐 부장님이 어땠고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의 일상 라디오 사연들을 읽으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는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런 느낌을 혼술 토크의 구독자분들이 가지셔서 혼술 토크에서 내가 별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게 위로가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 내가 혼술 토크에서 너무 막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고 가끔 애쓰고 되게 부담감을 느껴야 할 때가 있는데 정작 나는 굉장히 사람들의 사소한 일상에 안정을 얻는구나. 그럼 나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또 나와 같은 나약한 존재인 누군가가 또 나의 이야기에 안정을 얻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책은 읽게 되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내 삶에 적용시켜서 뭔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은 정말 저한테 정말 위안을 많이 준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는 또 이 책이 어떤 작용을 할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래. 글이 써지지 않거나 미래가 불안할 때마다 해밍웨이는 옥탑방 창가에서 파리의 지붕들을 내려다보며 자신에게 말하곤 했다. 걱정하지 마. 넌 지금까지도 늘 글을 써왔고 앞으로도 쓸 거야. 네가 할 일은 오직 진실한 문장을 딱 한 줄만 쓰는 거야. 네가 알고 있는 가장 진실한 문장을 써봐. 이것도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줄쳐놓고서 해밍웨이도 이렇게 자기 위안을 했구나. 해밍웨이도 이렇게 자기 위안을 하는데 내가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는 건 당연하겠다라고 위안을 얻은 거지. 그러면서 이걸 똑같이 제 자신한테 적용했었어요. 널 믿자. 정말 내가 사람들한테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 그거 딱 하나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때 한없이 초라해져 있을 때 다시 이런 문장을 읽으면서 다시 좀 제 존재가 채워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추천할 책은 도쿄타워입니다. 사실 이거는 내용이 정말 저한테 막 큰 어떤 울림을 줬다거나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일단 맥주 한 잔만 하고 짠! 이 책은 제가 이 나의 눈부신 친구를 읽고 너무 소설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읽을 책 없나 하면서 막 보다가 정말 어릴 적에 읽었던 이 도쿄타워가 눈에 띄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곧 일본 여행을 가서 그래서 그냥 일본 문학 읽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 유명한 에쿠니 가오리, 정말 유명한 대표적인 여류 작가죠. 이름도 정말 작가스럽지 않아요? 에쿠니 가오리? 냉정과 열정 사이를 쓰신 작가분이신데 제가 이거를 진짜 어릴 때 읽었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출판 연도가 2001년이에요. 제가 11살. 5학년 때 이 책이 출간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확히 몇 살 때 읽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고등학생이나 중학생 그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다시 읽어봤지. 이 책 대강 어떤 내용이냐면은 두 명의 대학생 남자가 있습니다. 20대, 이제 막 20대가 됐어. 근데 그 두 명 다 연상을 만나요. 두 명 다 유부녀랑 바람을 피워요. 그래서 한 남자애는, 그러니까 토우루라는 애는 시움이라는 40대 아줌마를 만나는데 그 아줌마는 약간 고급스럽고 우아해. 하지만 자신의 감정에 있어서는 정확히 말하는 아줌마예요. 그리고 코우지라는 이 남자아이는 키미코라는 여자를 만나는데 그 여자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아. 35이에요. 나랑 뭐 별 차이 없는 거지? 근데 그 여자도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그 각각의 그 남자가 성향이 되게 달라요. 근데 어떻게 각각 밀회를 즐기는지 그 밀회 장면, 그리고 어떻게 그 여자들한테 빠지는지, 어떻게 그 여인들의 향기에 취해서 자신의 삶을 막 그 쾌락과 막 그 연상, 그 불륜에 막 적셔 들어가는지 그런 거를 묘사를, 와, 나는 몰랐지. 저는 중학생 때 이 책을 읽을 때 그냥 뭔가 조금 뭔가 막 아줌마랑 사귀는 내용이다. 고등학생이 아줌마랑 사귄다. 이러면서 약간 야한 장면이 좀 있었던 것 같다. 그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다시 보는데 진짜 개야한 거예요. 이게 저급하게 야한 게 아니라 진짜 고급스럽고 진짜 잘 쓰게 야하더라고요. 그래서 와, 저 사실 어릴 때 제가 그 에쿠니 가오리 굉장히 유명한 소설 작가인데 왜 유명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 일본 문학에 그 전형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전형적인 묘사가 있어요. 일본 문학은 항상 묘사의 진심이야. 무겁고 큰 문을 열고 들어가니 사람들의 웅성웅성대는 목소리로 뭐 카페가 가득 차 있었다. 뭐 빨간색 조명이 저 뒤에서 잠깐 있다가 뭐 자그마한 커피잔이 나왔는데 그 커피잔에는 뭐 나비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이러면서 진짜 묘사를 존나 하거든요. 일본 문학이. 그러다 갑자기 그 뒤로 안경을 낀 반팔 셔츠를 입은 아저씨가 자전거를 타며 태연하게 지나갔다. 뭐 이런 식이야. 근데 도대체 이런 자질구레한 묘사를 한 게 이게 뭐가 그렇게 잘 썼다는 거지. 그러니까 잘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이게 32살이 돼가지고 읽으니까 진짜 그 왜 일탈을 하는지, 그 아줌마들이, 그 여자들이 왜 이 20대 남자애들하고 일탈을 하는지, 어떤 심리에서 일탈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심리에서 일탈은 하지만 가정은 유지를 하고 싶어 하는 건지, 그런 게 정말 섬세하게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게 야한 장면이든 야하지 않은 장면이든 뭔가 굉장히 관능적이고 뭔가 이렇게 뭐라 그래? 야해요. 잠자리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진짜 아름다우면서도 막 낭창낭창한 허리가 움직인다. 뭐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하얀 살결이 뭐 막 더 이상 얘기는 안 할게요. 근데 진짜 아름답고 섬세하게 가녀리게 야하고 관능적이다. 그런 작품입니다. 근데 진짜 표현들이 읽으면서 정말 이 사람이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은 게 그 남자들이 특히 여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남자애들이 아무래도 근데 이 남자애들 시점이에요. 그 20대 남자 그 두 명이 정말 여자들한테 푹 빠진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한테 빠질 때 느끼는 그 사랑의 감정이 어떤지 그거를 그 섬세한 묘사로서 그 얘가 물 마시는 거를 묘사하는 거로도 얘가 그 여자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써놨다니까요. 에쿠니가 오리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진가를 알게 됐어요, 작가님. 여러분 추천 안 했죠? 네, 이렇게 제 추천은 끝났고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나누고 싶은 책 추천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또 사전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책을 추천하고 싶은지를 받았잖아요. 근데 되게 공통적으로 나온 책이 있더라? 오사이오님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 법정 플러스 추리 플러스 자연을 합쳤는데 풍부 그 자체 반전도 짜릿. 근데 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 이거를 엄청 많이 추천을 해주셨더라고요. 저는 이 책을 처음 들어봤거든요. 되게 유명한 건가 봐. 킴벨님도 가제가 노래하는 곳이요. 생태학자 작가가 표현한 습지라는 공간을 외로운 한 소녀의 인생과 잘 표현을 했어요. 히에디님이 가제가 노래하는 곳, 카야가 안쓰럽고 불쌍하고 사랑스러운 책이었어요. 사랑, 추리, 역사 3박자. 진짜 재밌나 봐요. 이걸 이렇게 여러분이 이렇게 동시에 추천할 정도면은. 그리고 이 책도 보는 순간 너무 흥미로웠어요. 올로조부님이 장외인간. 어느 날 갑자기 달이 사라졌는데 주인공만 달을 기억하는 내용이에요. 너무 간단하지만 너무 호기심이 들지 않아요? 주인공만 그 달을 기억하고 다른 인물들은 다 달을 몰라. 달의 존재를 몰라. 어떤 이야기로 분량을 뽑아낼까? 이게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책도 제가 되게 궁금하던 책이었었어요. 히비니 28님이 28님이 양희은의 그럴 수 있어? 정말 말 그대로 그럴 수 있다고 다독여주는 책 같아요. 읽으면서 부모님 생각도 많이 났고요. 이 책도 좀 흥미롭다. We Love 홍님이 완전한 행복. 나르시시즘에 빠져 세상을 모두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인간 이야기라고 합니다. 오연이스님이 메이브 빈치 그 겨울의 일주일이요. 현실에 지쳤을 때 읽으면 힐링이 될 따뜻한 책입니다. 그리고 예스오이시님이 김영하 작가님의 작별 인사 추천해드려요. 완전 SF인 줄 알았는데 철학적이고 삶에 대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맛살님이 지구에서 하나뿐 짧아서 읽기 좋고 옛날에 나온 책인데 은근 가능성이 있는 SF 로맨스 소설이라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라이프미님이 종이 여자 귀여운 미소. 이 책 저도 읽었었던 책이에요. 제가 소설은 끝까지 잘 못 읽는 편인데 흡입력과 반전이 장난이 아닌 판타지 상상력 자극 소설이요. 이 귀여운 미소 책이 진짜 반전이 있고 이분 책도 머릿속에 되게 잘 그려져요. 이분 책을 제가 한참 그 책만 읽을 때 읽었었어요. 귀여운 미소 베르나르 베르베르. 그리고 JY제님이 환상서점 로맨스 소설인데 로맨스 소설 안 좋아하는데 이 책은 너무 재미있게 읽었어요. 약간 드라마 도깨비 같은 느낌? 장르는 판타지 로맨스예요. 키미님이 나는 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정리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또 여러분의 추천 책까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가을맞이 혼술 토크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영상이 여러분의 일상을 조금이나마 아름답게 만들어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모습으로 또 만나요. 안녕!